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은 출마에 있어 전권을 당에 위임하겠다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예. 첫 주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KBS 청취자 여러분, 박민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상 받쳐주고 또 밀어주고 또 이끌어 가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물가 걱정이다, 치안 걱정이다, 걱정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 갑진년 한 해 힘차게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셨어요. 지난 예. 20개월 정도 되시죠? 돌아보셨을 그렇습니다. 때 예. 내가 이건 좀 잘 추진한 것 같다 하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하는 점 뭘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람이 있었던 것은 네. 무엇보다도 62년 만에 우리 보훈부 승격을 이뤄냈다는 거. 네. 이것은 나라 위에 헌신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다는 그런 아주 보람찬 일이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국립서울현충원 이것을 70년 만에 이제 국방부 소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네네. 이것은 국립현충원이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합과 또 미래 번영의 성지로 만드는 그런 기초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네. 정말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쉬웠던 점은 예. 아무래도 이제 입법부의 어떤 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야 또 정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혔다. 또 저희들이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법안도 야당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강행 처리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사실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정율성 사업 관련해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훈이 이념 논쟁의 영역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는데요. 어떤 입장이실지요? 아시다시피 보훈은 예. 어떤 정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사실은 보훈부가 아니라 이제 육사 또 국방부에서 제기한 문제고, 네네. 그래서 사실 보훈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보훈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예우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율성 공원 문제는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광주시에 여러 번 이제 시정 공고도 하고 여러 번 또 그걸 했지만 아직도 광주시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장관을 그만두시고 총선 출마, 내가 나가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배경이 뭘지요? 제가 20개월 동안 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 국가가 나서서 영웅으로 예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었다, 또 제도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러셨죠. 또 보훈부 장관으로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당으로 돌아와서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절체절명의 그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 또 우리 당이 승리하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뭐 당에서의 의견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시면서 애초 분당으로 나오실까 다들 예상을 했지만은 뭐 영등포 을 출마 가능성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택을 당에 맡기신 백지 위임하신 그 이유는 뭘지요? 뭐 선거 치르다 보면 예.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조금 더 자기가 좀 쉬운데 그런데 나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네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선거는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양지다 험지다 이런 구분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래 분당을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분당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네네. 또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자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 할까요? 네. 어떻든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사나 우리 호국 참전 용사들 생각하면은 네. 그분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분들인데 예, 제가 예. 국가보훈부 장관 하면서 이런 분들 마음의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영등포 을을 포함한 이런 험지를 제가 가겠다. 그 모든 것을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18대 또 19대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좀 솔선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리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첫날부터 아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기존의 당대표나 뭐 이런 분들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에 여러 가지 권한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상대당 후보와의 또 빅매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공천 지역구는 상당히 늦추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의 그 출마 여부 또 지역구가 어디로 될 거냐 이게 늦어지면 다른 후보들 공천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엔 당에 큰 부담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자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네네. 이런 그 당에 끼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줄이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당에 좀 헌신해라는 그런 시그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어떤 속도도 빠르고 어떤 능력과 효율 또 헌신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하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직할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우려를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 홍준표 시장 그런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강요로서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또 여러 가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나 네. 뭐 이분이 어떤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하면은 그냥 예스맨으로 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또 그런 것이 지금
어떤 국민들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하고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 또 총선 승리에 대한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 그런 소명 의식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네네. 특히 또 70년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얼굴이면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컨셉이나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 영입위원장도 직접 맡기로 하셨다.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네네. 결국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네. 또 피로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물을 누가 많이 영입하느냐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책임감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기대 뭐 이런 것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힘은 많이 세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다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직접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요. 네. 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네. 잘 수렴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요.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장관 출신 출마 예정자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관련해서 이 총선에 새 얼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중진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뭐 중진들께서도 역할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네. 저도 원내로 들어가면 이제 3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그것이 중진이다 초보다 이런 걸 떠나서 정치 초보 중에서도 또 상당히 그 부패하고 또 국민들 그런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중진 중에서도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진이다 뭐 또 신진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그분이 당과 또 총선 승리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 장관님도 무척 놀라셨을 한데 마지막으로 총선 전국에 돌입한 여야 각 당을 향해서 정치 이렇게 좀 해 나아가자 조언하신다면요? 우선 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피습 사건은 네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이재명 대표와 가족분들 또 어제 지켜보셨던 모든 국민분들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네네. 이 같은 일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또 신속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선 전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오의 정치가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6시에